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내일부터 또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국내외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네, 뭐 이전에 안내 드렸듯이 좀 오래전에 안내 드렸죠. 2주 전에 안내 드렸지만 저는 최근에 예, 너무 이렇게 주가의 방향을 전망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각 종목별로 추세가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멤버십에서 자, TQ는 5일 전이죠. 5일 전에 지난주에 이제 안내 드렸던 겁니다. 자, 상단 추세선 240분봉에서 돌파해서 반등하고 있고 눌려도 다시 반등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가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추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매하시는 것이 맞다. 그동안 별로 안 움직였죠. 한 5일 동안 왔다 갔다 제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매했으면 아직 결론은 안 났죠. 이게 팍 상승하지 않았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매를 했으면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 주식이 좀 제자리 횡보타는 동안 의외로 국내는 많이는 안 올랐지만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죠.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 중국에서도 이제 멤버십에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자, 핀더더, 징동닷컴, 알리바바 이런 게 지난주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C웹을 추매를 하고 있다라고 안내 드렸고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뉴스를 보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차트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차트를 보고 하시는 게 나아요. 이유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보고 가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다. 베스트는 아니라도 최선은 아니라도 최상은 아니라도 최선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워낙 땅을 판 상태여서 저는 바닥권 ETF인 C웹을 CWEB죠. 이거 추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판단했던 근거는 아주 간단해요. 계속 알려드렸듯이, 그러니까 차트를 지속적으로 보냐 안 보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여기 C웹 같은 경우 일봉상 어때요?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이죠. 고점 추세 라인입니다. 여기서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하고 올라왔죠. 언제 안내드렸냐? 여기 이때 안내드렸던 거예요. 자, 요때부터 지금까지 70% 상승했습니다. C웹 70% 상승해서 저도 매수했다가 9월달 최고 수익을 단 5일 만에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쪽집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TQ에서도 움직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2차 전지 레버리지도 꾸준히 담으시라, 저는 계속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근데 차트 모양 비슷해요. 바닥에서 위쪽으로 턴하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반등을 확인하시려면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 추세선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가요. 바닥을 가서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저점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밴드, 보라색 밴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 밴드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면 저점을 터치하는 거라고 말씀 누누이 드리죠. 그래서 한 번, 그리고 여기 쌍바닥 잡죠. 두 번 갔죠. 그 다음에 일로 세 번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 가면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반등을 파악하는 1차 원칙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쌍바닥을 찍든 쓰리바닥을 찍든 어쨌든 바닥을 지지를 좀 해준 다음에, 자, 5층 볼 시스템에서 이 주황색이죠. 여기 1층이에요. 1층 돌파하고 요 녹색 선, 요게 60일 이평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60일 이평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돌파하려는데 못 가죠? 여기까진 가요. 근데 여기를 뚫는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 어디서 났습니까? 이쪽에서는 위쪽에서 올라탔기 때문에 60일이 지지가 됐죠? 결국은 지지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60에서 위쪽에서는 지지하고 반등할 때 상승 구간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 61선을 깨고 내려왔으면 다시 60일을 터치하는 요 구간에
반드시 올라간다 아니에요. 다음번 또 밀릴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추매를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사용하는 슈팅 라인 돌파. 요게 이제 점점 반등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담으시면 되죠. TQ도 지금 이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담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올라가서 돌파 라인 뚫고 추세 라인 뚫고 여기까지 뚫고 가는 건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세력이 자금을 쏜 거고, 그쵸? 여기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왔을 거고, 이거 가는 거라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샀다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고 떨어지면 판단하시면 되죠. 일부 물량 매도했다가 다시 사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홀딩해서 계속 추매하겠다. 이유는 바닥 근처 왔잖아요. 요게 바로 안전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제가 좀 강의에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이 자 후행 스팬이에요. 검은색 선이고요. 후행 스팬 라인인데 자 요 위치쯤 오면 이 검은색 선이 뭘 돌파했어요? 이전에 60도 60일 2평도 돌파했죠. 그러니까 다 돌파해요. 요 뒤에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오면 이전의 중요 라인들, 제가 사용하는 이 라인들 있죠. 다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밀릴 것 같잖아요. 밀릴 것 같은데 왜? 선들이 위에 매물대로 작용하니까요. 근데 후행 스팬을 보면 벌써 어느 정도 돌파했어요. 그쵸? 더 가까이 왔죠.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요때가 이제 요때겠죠. 돌파하는 시점. 그래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후행 스팬을 또 보시면 조금 더 위쪽으로 선들이 여기는 이제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매물대는 여기만 있는 거고 아래쪽에서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베팅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닥 확인, 두 번째 61일 평 돌파, 그 다음에 슈팅 라인 돌파부터는 추매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좀 높죠. 당연히 지금은 높은데 이게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 여기서 눌렸다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해서 사실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리는 요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이렇게 아래쪽으로 분할해서 사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요 2023년 1월부터 보면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반등을 잡을 수 있는 건 자, 고점이죠. 고점 추세 라인에서 여기서 바닥을 닫고 아까 말씀드린 바닥을 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층 주황색 돌파한 이후에 여기가 60일 2평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다 별표 빡 치시면 되죠. 이때부터 관심 가지시면, 그리고 월봉상 여기 슈팅 라인 돌파했죠.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는 대부분 못 가요. 이쪽 매물대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추세 라인을 바탕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여기서부터 사 모으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 충분히 또 여기는 원가격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때 사시면 당연히 수익 나는 패턴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위치를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타점을 잡으실 수 있다. 이것만 잘 보십시오. 60일 2평 돌파, 그 다음에 당연히 고점 상승, 이 고점 추세선을 연결해서 돌파하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 슈팅 라인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이때부터 모아가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TQ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일 2평 돌파했죠. 어느 정도 쌍바닥 잡았습니다. 고점 쌍바닥이에요. 저점은 이쪽이지만 얘는 좀 고점 쌍바닥을 잡고, 그쵸? 그리고 나서 60일 2평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여기 갭을 띄워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올렸다가 지금 왜 무너지냐? 여기 라인 닿았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이제 상승 라인이라고 쓰는 이 황금색 라인인데, 자, 여기 닿으면 무너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습니다. 60일 2평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럼 한 67달러 정도 되죠? 이때까지 무너질 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무너진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좀 손절했다가 다시 지지받고, 어쨌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요 구름대 안쪽에 안착을 했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내려갈 거 각오하고라도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과거에서도 어떻습니까? 요 위에 요 빨간색 라인 있죠? 예,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입니다. 여기 닿으면 어때요? 눌려가잖아요. 예, 상승 추세에서도 하단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상승 추세죠? 계속 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빨간 라인하고 이 황금색 선인 상승 라인 닿았죠? 예, 그래서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매수하시는데, 지금 요거 하시면 좋아요. 예, 저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70.2 정도에 이 예약 매수든 자동 매수든 거시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 내가 만약에 100주를 산다 라고 하면 여기 10주 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7.5 여기에 20주 거시면 되고요. 65.6 정도에 30주, 그 다음에 64에 40주, 이렇게 하면 뭐 10, 20, 30이죠. 그 다음에 60, 이렇게 하면 100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 더 있으신, 시드머니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까지 거시고, 아, 내가 시드가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방금 말한 대로 예, 좀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걸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 아래까지 갈 확률이 적겠죠. 하지만 진짜 수익은 여기서 날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예, 이렇게 가면 피라미드형으로 걸어 두신 분들은 더 큰 수익이 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비율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요 가격 잘 확인하셔서 자동 매수 또는 예약 매수 걸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완전히 이전 저점이거든요. 예, 이전 저점이라 이거 추세 무너지고 그냥 내려가는 거니까 이때는 과감하게 좀 손절 좀 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이유인즉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도 저도 매크로를 봅니다.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하지만 매크로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유사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10년 실질금리 미국의 금리를 보면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계속 내렸죠. 예, 그러다가 제로금리 상황에서 지금 반등 상승시키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1번, 이 빨간색 구간들 있죠? 이때가 언제냐? 닷컴 버블, 우리가 겁내하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돼요. 닷컴 버블 때 금리를 인하하다가 살짝 올렸어요. 그죠? 살짝 올렸다가 오래 안 올렸어요. 지금처럼. 그래도 지금 몇 년 올렸습니까? 2년 정도 올렸죠? 여기는 2년 안 올렸어요. 쭉 내리다가 한 1년 정도 올렸다가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여러분, 요거 올린 거는 급하게 올렸다가 급하게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내리게 되면요, 안 좋아집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급하게 내려요. 근데 이번에 비컷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아직 경기가 나쁜가요? 예, 지표상 나쁘지 않죠. 그게 왜곡된 지표일지라도 뭐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예, 선제적, 뭐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갑자기 내렸어요.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무너졌는데 바로 무너지나요? 안 그래요. 네, 닷컴 버블 때도 금리 인하했다고 바로 무너지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 더블탑 모형이죠. 위쪽에서 예,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고 해도 주가가 바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반년 정도는 기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반년은 뭐 트레이딩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스윙 개념으로는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건데, 마음을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올라간다고, 야,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같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자, 이때는 경기 침체 시에 경기 침체고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서 갑자기 나빠져서 금리 인하를 한 두 케이스고요.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전에 바로 90년대 우리가 흔히 골디락스라고 말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의 특징은요, 쭉 내렸고 금리 여기서도 내렸어요. 근데 예, 나스닥은 살짝 내려갔다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 명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침체 쪽에 가까운데 시기상 조금 애매하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골디락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90년대 후반 미국 경제의 낮은 실업률, 저금리, 낮은 인플레이션, GDP 성장. 한마디로 실업률 다 좋은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자산 가격도 상승이 되는데, 이것을 만든 원인은, 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하면서 시작됐고요. 금리를 계속 인하해주면서 이게 유지가 됐어요. 이걸 지탱했던 게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의 낮은 그 가격의 물건들, 저가 물건 제조가 되면서 미국으로 다 들어갔죠. 그 물건들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중국 굉장히 어렵죠.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골디락스가 가려면 이 상황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안 맞아요. 지금하고는 맞지 않아서 침체 쪽이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역시 낮은 인플레이션이 채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버텨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가능한데 알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도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를 항상 보죠. 그러면 지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역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변동이 오는데, 자, 이때가 골디락스예요. 골디락스 구간이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 아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됐죠. 그러면 대부분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구간은 이만큼 올랐다. 자, 연준은 이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B컷으로 선제적, 그 다음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한 거 보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야 미국은 뭐가 유지가 되죠? 달러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죠? 미국에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투자가. 그래야지 이게 체제가 유지돼서 아마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 네 가지 요소가 아직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가봐야 되는 문제고, 뭐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지는, 연준과 미국 정부의 의지는 제가 볼 때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 같고, 현실 상황은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딱 중간적인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트 보고 대응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줄이는 그 방식으로 갈 예정이에요. 자, 버블은 여러분 끝을 가봐야 압니다. 자, 많이 나오는 시스코죠.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닷컴 버블의 시스코를 보면, 자, 2000년도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 하나 있어요. 청록색인데, 자, 이 선에서 보면 대부분 월봉상, 자, 버블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기 한 번 닿죠? 한 번 이렇게 해서 고점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눌림 주면서 횡보타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가죠. 전 저점을 깨거나 전 고점을 깨는데, 이렇게 버블을 타고 가는 종목은 살짝 눌리고 고점이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 닿고, 자, 이제 세 번째 더 올라가면 닿는, 여기에 터치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를 못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주저앉습니다. 이 뒤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다. 많이 내려와서 아직도 회복 못했습니다. 그 가격을. 자, 테슬라 마찬가지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닿았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테슬라의 상승폭이 훨씬 컸죠. 자, 닿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 녹색 선을 아예 뚫고 올라가 있죠? 위쪽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터치했나요? 못했죠? 요때가 이제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 도지든 긴 십자 도지가 생겼죠. 아니면 윗골이 길게 달리든, 제가 월봉상 판단하는 건 여기를 터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못하고 나서 그때 과거 가격으로는 2,000달러 되죠. 그때부터 무너져서 저는 이때 전량 매도하고 다시 1200, 그 당시 가격으로 1200대부터 추매 다시 했다가 또 반등 때 팔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생뚱맞지만, 자, 차화정장세, 과거에 우리나라 잘 나갈 때 현대차도요, 지금은 이렇게 욕먹지만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강도가 이 녹색 선을 닿으면 좋은데 국내들은 이런 거는 뭐 알테오젠이나 그죠?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닿지 이렇게 우량한 애들은 잘 못 닿습니다. 어쨌든 올라간다. 그죠? 그리고 나서 눌림이 온 다음에 또 한번 뜨죠? 여기 이제 탑을 찍는 거죠. 탑을 만든 다음에 그 뒤는 또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관건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인데 최근 뭐 이쪽은 한번 크게 눌렸으니까 이런 건 제외해요. 한 번 닿았죠? 예, 두 번 닿고 올라가서 지금 세 번째 닿았습니다. 세 번째에서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인지 좀 애매하죠? 시스코랑 모양은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예, 이런 동일하다기보단 여긴 더 많이 밀렸는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럼 시스코보다는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스닥 안 무너지겠죠. 예, 계속 끌고 올라갈 거고 예, 어느 정도 한번 요번에 버블을 한번 찍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무너진다.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한 번 더 올라간다에 60%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차트상 그래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요새 좋잖아요. 예, 테슬라도 끌고 올라가고 있고 빅테크들이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파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예, 여러분 그 파티를 잘 즐기시고 대신에 새벽이 되기 전에 예,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한 발을 잘 걸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키는 건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앞으로도 다시 안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지금은 예, 올라가는 장을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